지연의 하루는 매일 똑같은 회색빛 새벽으로 시작되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남편 재호와 시어머니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부엌은 넓고 정갈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지연의 그림자뿐이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그 향기를 진정으로 음미하는 사람은 없었다. 비올서 6시야 게으름뱅이처럼 꾸물거리지 말고 서둘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문턱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어머님 하고 작게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불만이 서려 있었다. 시골 출신으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자란 지연은 재호의 어머니에게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였다. 재호는 그런 어머니의 말에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칠 뿐이었다. 지연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재호는 신문 뒤에 숨은 차에 건성으로 집어먹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신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텅 빈 식탁 위를 채웠다. 지연의 외로움은 그 침묵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듯했다. 보이는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그녀에게 속하지 않았다. 재호와의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바깥에서 번듯한 사업가였지만 집에서는 아내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차가운 사람이었다. 지연은 그림자처럼 그들 곁을 맴돌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저녁 식사 후 홀로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을 펼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재호와 시어머니는 외식하러 나가고 지연만이 텅 빈 집에 남겨졌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섰다. 빗물에 젖은 골목길 구석에서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버려진 듯한 작은 강아지였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고 있었고 온몸은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순간 심장이 저며 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버려지고 아프고 외로운 괜찮니? 지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지연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기댔다. 지연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재호와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몰래 강아지를 씻기고 작은 방 구석에 숨겨둔 낡은 담요를 꺼내 덮어주었다. 주머니 속에 몇 안 되는 비상금을 꺼내 다음 날 아침 일찍 몰래 약국에 들러 강아지 연고와 소독약을 샀다.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강아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남은 밥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강아지는 지연의 유일한 비밀이자 위로가 되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에 대한 그녀의 작은 배려는 그녀의 내면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의 방 한쪽 구석에는 낡고해진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바래고 너덜너덜했지만 지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린 듯한 선들이었지만 그 선들은 놀랍도록 정교한 비행기 모형의 설계도를 이루고 있었다. 날개 하나하나, 동체의 곡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의 구조까지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어떤 페이지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물리학 원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어린 시절, 하늘을 나는 꿈을 꾸던 지연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골에 이름 없는 정비공이었지만 비행기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딸에게 늘 하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었고, 지연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설계도를 그리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그 꿈은 삶의 고단함 속에 잊힌 채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나는 아직 날개가 한 질 없다. 그 문장은 지연의 현재 삶을 정확히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재능은 억압되었고 그녀의 꿈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낡은 스케치북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꿈이 언젠가 그녀를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게 할 유일한 날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미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은 먹구름이 잔뜩 낀 듯 우울했다. 재호의 사업은 몇 달째 위태로웠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지연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지연을 더욱 못마땅해 했다. 네가 복을 못 가져와서 그래 복 없는 년. 그녀의 비난은 비수처럼 지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연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격앙된 목소리였다. 정신 차려라. 재호야, 너 이대로 가다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민서그룹 딸이 너한테 관심 있다는 소리 못 들었니? 그쪽에서 도와주면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어. 지연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다. 민서그룹 딸. 그녀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잠시 후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하지만 지연은 재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지만 곧 시어머니의 더 강한 비난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은 지연의 숨통을 조였다. 지연이는 이제 필요 없어. 그 애는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돼. 당장 내보내. 내 회사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지연은 부엌을 나와 거실 문 앞에 섰다. 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연을 피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잘됐다. 마침 잘 나왔어, 재호야. 얘기한 베라나 입으로 직접 말해. 재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지연은 그의 얼굴에서 희미한 죄책감을 보았지만 그것은 곧 두려움과 이기심에 잠식되어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아, 우리 헤어지자.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 재호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이상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회사 지금 정말 힘들어. 민서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자고 했어. 그러려면 네가 없어야 해. 재호는 마치 대본을 읽는 듯 무감정하게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인생에서 걸림돌일 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이 집을 위해서. 지연은 절규하듯 외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가 뭘 잘못했냐고. 네가 우리 집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게 잘못이야. 네 덕분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연의 팔을 잡아 끌며 현관문 쪽으로 밀어냈다. 당장 꺼져. 너 같은 건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지연은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인형처럼 끌려가며 재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무관심이 시어머니의 폭언보다 더 큰 칼날이 되어 지연의 심장을 갈랐다. 지연은 마침내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졌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겨우 몸에 걸친 얇은 옷가지와 품속에 움켜쥔 낡은 스케치북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찬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지연의 시야는 눈물로 흐려졌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텅 빈 거리, 차가운 공기. 그녀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돌아갈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몸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작은 울림이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그녀의 잠자던 자존심을 건드렸다.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날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낯선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질 길은 미지의 세계였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테니 지연은 무작정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의 흐릿한 눈물과 함께 과거의 잔해들을 씻어내는 듯 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작은 해안 도시의 외곽에 도착했다. 북적이는 대도시와는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지연은 남은 돈으로 허름한 여인숙의 방을 잡고 며칠 동안은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중에 돈은 바닥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학력도 변변치 않고 경력도 없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는 곳은 없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지연은 우연히 낡은 간판에 희망항공 공업사라는 작은 작업장을 발견했다. 기름때 묻은 공구들, 여기저기 널브러진 금속 조각들, 그리고 쾌쾌한 기계 기름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망설임 끝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허리 굽은 노인이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작은 모형 비행기를 수리하고 있었다. 저 혹시 사람 구하시나요? 지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훑어보았다. 여자군, 여자가 이런 굳은 일을 할 수 있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지연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노인은 그녀의 절박함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결국 그녀를 허드레시를 돕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쓸고 닦고 부품 정리나 해봐.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좋다. 지연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무거운 부품을 나르고 기름때 묻은 바닥을 닦고 삐걱거리는 기계들을 손질했다. 남자 직원들은 그녀를 비웃거나 무시하기 일쑤였다. 특히 김민준이라는 젊은 기술자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깔봤다. 여자가 무슨 기계 일이야.
설거지나 하러 가지 그래. 그는 지연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리 없었지만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고된 노동을 견디는 모습에서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지연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작업장의 모든 것에 머물렀다. 낡은 공구들, 복잡한 기계의 부품들, 심지어는 민준이 조립하는 비행기 모형까지.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기술적인 재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작업장은 온통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 사장이라고 불리는 노인, 즉, 이 공업사의 주인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정교한 비행기 모형을 노려보고 있었다. 젠장,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군. 중요한 대회 출품작인데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어. 박 사장은 왕년의 항공기술자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다. 은퇴 후 이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며 모형 비행기 제작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든 야심작이 말썽을 부린 것이었다. 민준을 비롯한 다른 기술자들도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민준은 심지어 부품 몇 개를 더 건드려 상황을 악화시키기까지 했다.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모형 비행기의 작은 결함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 사장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여자애가 뭘 안다고 가서 걸레질이나 해. 박 사장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묘한 확신과 진지함을 읽었다. 그는 어차피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모형 비행기를 들어 올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특정 부위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비웃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지연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능숙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작은 나사들을 풀고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 같았다. 지연은 잠시 후 엔진 내부에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꺼내 보였다. 사장님, 여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공기역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있던 몇 년 전의 설계도와 자신이 상상했던 이상적인 비행 원리를 떠올렸다. 박 사장은 돋보기를 꺼내 그녀가 가리킨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찾아냈지? 그는 경악했다. 다른 기술자들은 그저 놀라움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연은 곧바로 새 부품을 찾아 능숙하게 교체하고 몇 가지 미세한 조정을 가했다. 그리고 다시 조립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다. 모형 비행기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 보았다. 비행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행 궤적을 그리며 작업장 위를 선회했다. 놀랍군, 정말 놀라워. 박 사장의 얼굴에는 감탄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지연에게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나 자네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졌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방금 전까지 지연을 비웃던 그는 이제 증오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지연이 평범한 허드렛 일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겨우 모형 비행기 가지고 유나는. 민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몰래 공업소에 남아 지연의 사물함을 뒤졌다. 그는 지연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스케치북 안에는 박 사장의 모형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설계도들이 가득했다. 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런 엄청난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니. 이걸 내가 갖는다면. 그는 스케치북에 몇 페이지를 몰래 사진 찍고 지연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저히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지연의 재능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새로운 적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고 이제는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그녀의 재능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해안 도시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박 사장은 지연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작업공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녀의 숨겨진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지연 씨, 나는 자네의 재능을 썩히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번에 전국 드론 기술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게 어떤가? 자네가 우리 공업사의 대표로 나가는 거야. 박 사장의 제안은 지연에게 뜻밖의 기회이자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사장님, 지연은 망설였다. 재회에게 버림받은 기억,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비난과 멸시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두려워할 것 없어. 자네의 실력은 내가 보증한다. 이것은 자네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기회야. 박 사장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격려에 지연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 준비는 혹독했다. 지연은 낮에는 공업사에서 일을 돕고 밤에는 박 사장과 함께 대회에 출품할 드론 설계에 매달렸다. 그녀의 스케치북에 담겨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드론의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만들려 노력했다. 박 사장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었다. 그는 지연의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였다. 하지만 김민주는 달랐다. 지연이 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얼굴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였다. 나보다 실력도 없는 여자가 감히 저런 시골뜨기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민주는 지연의 설계도를 훔쳐보고 그녀의 작업을 회방 놓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그는 밤늦게까지 작업장에 남아 지연의 드론에 접근하려 했다. 그는 이미 지연의 과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버려진 며느리, 가난한 출신,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은 그런 지연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대회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드론의 마지막 시험 비행을 마친 후 지연은 안도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드론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부품실에 보관했다. 그때였다. 민주는 지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부품실로 잠입했다. 그는 드론의 핵심 부품인 자이로 센서에 미세한 손상을 입혔다.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비행 중 균형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한 손상이었다. 그는 지연의 노력을 산산조각 낼 생각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 여자는 대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영원히 이 바닥에서 사라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드론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다시 꺼내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박 사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고생 많았다. 지연 씨, 이제 자네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야. 대회 전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비행기 그림들이 있었다. 그녀는 드론의 설계도를 다시 훑어보며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제 민준이 부품실 근처를 맴돌았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새벽 2시. 지연은 다시 공업사로 향했다. 텅 빈 작업장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드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리고 돋보기와 손전등을 이용해 부품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미세한 자위로 센서에 나 있는 아주 작은 흠집.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누가 고의로 손상시킨 거야.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밀려왔다. 당장 내일이 대회인데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대체할 부품은 없었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업대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 부품들이 들어왔다. 어릴 적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비행기 수리법 중 하나가 떠올랐다. 긴급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부품으로 최대한의 기능을 끌어내야 한다. 지연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피곤함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낡은 라디오 부품들을 분해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아주 작은 회로와 전선을 추출해냈다. 손은 기름때로 더러워지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정교한 손놀림으로 부서진 센서를 고치고 그 위에 추출한 회로를 접목시켰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과정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재능을 쏟아부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작업장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드론의 부품들이 맞물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박 사장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지연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몇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공업사로 가볼까 망설였지만 지연에게 방해가 될까봐 차마 나서지 못했다. 그는 멀리서 그녀의 성공을 빌어줄 뿐이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지연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녀의 눈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수리가 끝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드론을 조립하고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다. 윙! 드론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갔다. 불안정했던 센서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자 지연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해냈다. 혼자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련을 극복하고 날개를 단 불굴의 존재였다. 경진대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드디어 전국 드론 기술 경진대회의 날이 밝았다. 지연은 박 사장과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경기장은 이미 수많은 관중과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각 팀의 드론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지연의 가슴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민주는 저만치 서 지연을 발견하고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다. 겨우 저런 낡은 드론으로 뭘 하겠다고. 감히 나를 제치고 무대에 서는 것을 후회하게 해주지.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마침내 지연의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그녀는 드론을 들고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재호와 그의 어머니도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해 온 자리였지만 우연히 스크린에 비친 지연의 얼굴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게 지연이 아니야. 저 여자가 왜 저기에 있어? 시어머니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재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드론을 바닥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조종기를 쥐고 비행을 시작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힘차게 하늘로 솟아올랐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드론은 정확한 궤도를 그리며 우아하게 비행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때였다. 민준이 심어놓은 미세한 결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드론이 갑자기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엔진음이 불규칙해지고 드론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관중석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어라 갑자기 왜 저래? 고장났나 봐. 민준의 입계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끝났군. 저게 바로 너의 한계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어젯밤 그녀가 밤새워 수리하고 개조했던 그 작은 센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녀는 조종기를 더욱 꽉 쥐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비행 데이터를 확인하고 드론의 흔들림을 파악했다. 손가락은 조종기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고장난 센서의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센서들의 미세한 반응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비상조치법을 총동원해 드론을 수동으로 제어하기 시작했다. 마치 드론과 하나가 된 듯 그녀의 의지가 기계에 직접 전달되는 것 같았다. 드론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능숙한 조작 덕분에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드론이 바닥에 거의 닿을 듯 내려갔을 때였다. 지연은 과감하게 조종관을 위로 꺾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드론이 다시 하늘로 치솟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정교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고장난 센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드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냈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지연의 영혼이 담긴 예술 작품 같았다. 공중에서 360도 회전을 하고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급강하하며 정확히 목표 지점에 착지했다. 마치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불사조 같았다. 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 비행 과제였다. 드론은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 했다. 지연은 침착하게 드론을 조종했다. 드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장애물 사이를 유려하게 통과했고 마지막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그 순간 경기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다. 오, 대단하다. 경이로워. 저건 예술이야.
심사위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었다. 지연은 압도적인 승자였다. 재호와 시어머니는 멍하니 스크린을 올려다보았다. 화면 속의 지연은 8년 전 자신들이 내쫓았던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빛나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재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다. 후회, 놀라움, 그리고 미약한 동경심.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채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드론을 품에 안고 관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8년간의 고통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고 세상은 그녀에게 환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을 나는 불사조처럼 자신의 힘으로 다시 솟아올랐다. 지연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 우승을 넘어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한때 버려졌던 여인이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우뚝 섰다는 드라마틱한 서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대회 직후 심사위원장인 세계적인 항공기술 기업의 CEO는 지연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지연 씨, 당신의 재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 회사와 함께 새로운 항공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거대한 투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건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기회를 원했다. 한편 김민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대회 후 지연의 드론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졌고 자이로 센서의 고의적인 손상이 밝혀졌다. CCTV 분석 결과 민준의 소행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곧바로 실격 처리되었고 그의 비열한 행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고의적인 기물 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그를 고용했던 회사들은 그를 해고했고 기술자로서의 그의 경력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는 탐욕과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재호와 그의 어머니의 상황도 비참하긴 마찬가지였다. 재호의 사업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었고 민서그룹과의 결혼도 지연이 언론에 달서특필되면서 파혼되었다. 민서그룹은 이미 파산 직전인 회사와 스캔들에 휩싸인 재호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재호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연이 승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재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후회, 부끄러움,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자각.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라갔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하고 비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보석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지연은 박 사장과 함께 작은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박 사장은 빙긋이 웃었다. 지연 씨의 재능이 나를 이끈 것이지. 나는 그저 작은 불씨를 건드렸을 뿐이야. 자네는 이미 그 안에 거대한 불꽃을 가지고 있었어.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때로는 가장 힘든 시련이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지. 자네는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았어. 이제 자네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8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되짚어 보았다. 그때는 세상이 그녀를 버린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과정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지식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미래만을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그녀는 박 사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의 공업사를 위한 최신 기술 자문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8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에는 지연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시아 비행기술그룹의 CEO이자 세계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회사는 최첨단 드론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비행 시스템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부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설계한 드론들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오지 마을에 의약품을 전달하며 농업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하늘을 변화시킨 여자로 불렸다. 지연의 집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넓고 아늑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보육원에서 만난 새 아이를 입양하여 길러왔다. 어린 시절 그녀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지연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늘 활기가 넘쳤고 그녀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졌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지연은 자신의 이름을 딴 지연항공기술재단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재단은 항공기술 분야에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낡은 공업사의 사장이었던 박 사장은 이제 재단의 명예이사장이 되어 지연의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강단에 선 지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 속에서 차분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내쫓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한 분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개인적인 성공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꿈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 재단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그들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지연은 연설대에서 내려와 재단 로비에 걸린 거대한 비행기 모형 조형물을 바라보았다. 그 모형은 그녀가 처음으로 대회에 출품했던 드론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이 유리관 안에 보존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은 수많은 다른 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막내딸 예나는 해맑은 얼굴로 지연에게 물었다. 엄마는 정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지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엄마는 아주 큰 비행기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더 멋진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넓은 마당으로 나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성공,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한 마리의 불사조가 재에서 솟아올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비상 자체였다. 특별 보너스 영상. 여러분, 오늘 저희의 특별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지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을 믿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네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연 씨처럼 힘든 시기가 찾아왔나요? 혹은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지만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